네, 안녕하세요. 노마드 K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불안할 때 제가 사용했던 방법 중에 좀 효과가 있었던 방법들 두 가지를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해요. 아울러 이와 함께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그 어플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보통 직장을 퇴사하고 난 다음에 오는 불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공포의 크기는, 불안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퇴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안과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또 그런 어떤 불안이라던가 고민과 되게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연 불안이 나쁘기만 할까, 그게. 좋은 약은 몸에 아니면 입에 쓰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이 불안하다는 건 뭐죠?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편안하면 사실 그런 위기의식을 느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그 위기를 뛰어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노력들을 경주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 등을 무조건 나쁜 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거. 그렇지. 내가 지금 현재 내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 등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거고, 그 위기의식,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할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여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안을 느낄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이 생기면 그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막 적어보세요, 한번. 진짜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든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안한 건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끝까지 적어보는 거예요. 여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불안한 걸 적다 보면 내 불안한 감정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거는 감정이죠. 그리고 글을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객관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자기 자신을. 또는 뭐냐면, 글을 쓰다 보면 내가 온전히 그 상황에만 집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글쓰기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글 쓰는 것 등이 직접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쓰라는 거고, 만약 글쓰기가 싫으신 분들은 한번 본인이 조용한 어떤 그런 그 방이라던가 아니면 조용한,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조용한 곳에 가셔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불안하지? 내 이 불안한 원인이 뭐야, 이게. 그래서 하나하나씩 한번 곰곰이 따져보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그 불안의 원인이 되게 단순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불안을 침소봉대를 하죠. 이것 등이 더 힘들어질 거야. 거기에 또 다양한 정보라던가 또 본인이 들었던 지식들, 이런 것 등이 자꾸 남은 어떤 얘기들, 이런 것 등이 자꾸 뭉쳐지다 보니까 나중에 되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불안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내가 느끼고 있는 불안이 무엇인지, 이 궁극적인 어떤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거나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어떤 불안하다고 하는 것 등이 진짜 내가 봐도 객관적이고 이성적인지, 그리고 그냥 단순히 부정적인 어떤 생각의 어떤 결과물인지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패 같은 거나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어떤 이런 불안한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불안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가진 그런 어떤 불안함에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해요. 아니, 사람이 공포라든가 불안감을 못 느끼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당연히 불안하죠. 우리 지금 핵심은 뭐냐면, 그 불안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인은 찾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막 불안하다라고 함을 느낀다고 하면 그것만큼 되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어떤 일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불안의 원인을 생각해보고 적어보거나 한번 깊이 아주 끝장을 보는 정도로 해서 그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의 최악의 상황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렇게 불안하다고 여기는 이런 일들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 내게 들이닥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지를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 한번 정확하게 정직하게 답변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 완전히. 그렇게 그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해봐요. 자,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 내가 최악이라고 하더라도 저 정도 수준이잖아 라고 하는 어떤 생각과 함께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난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잖아. 난 또 그것에 대비할 거고, 이런 어떤 생각을 가져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최악의 상황만 딱 상정을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것들이 나한테 방해 요소다 라고 하는 어떤 생각은 접으셔야 돼요. 그리고 역으로 있던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봤었을 때 이거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더 발생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거 오히려 내가 막연하게 불안했었는데, 이렇게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니, 또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을 해보니 이거 충분히 내가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되죠? 그때는 진짜 힘이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안의 원인을 명확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불안이 초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자기 자신의 상황을 객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상황들이 진짜 객관적인지 아니면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아는 그 전문가들이라던가 아니면 지인들이라던가 이걸 가장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한번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든지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 한번 객관적으로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한데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어떤 상황인 거냐 이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봄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최악의 어떤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진짜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분은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줄 거예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런데 충분히 실현 가능한 얘기다, 또는 진짜 너 일어날 수 있다 너가. 그렇게 물어봄으로써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등이 너무 지나친 어떤 이렇게 상상의 어떤 발현인지 아니면 상상 속의 어떤 불안인지를 명확히 말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불안이라던가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어떤 고민이라고 하는 것 등이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어떤 불안이나 고민이 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어떤 역할, 또는 이게 큰 자극제가 된다, 나한테 동기부여가 된다 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분노라던가 또는 불안이라던가 고민이라고 하는 어떻게 약간 우리가 생각할 때 부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단어들이라던가 이런 추상 명사들이 오히려 역으로 보면 그 원천의 힘을 이용하면 오히려 더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한테 동기를 부여해서 더 나은 어떤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미래에 더 나은 우리의 모습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혹시 불안하거나 고민 있을 때 좀 유용한 어플이 하나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어쨌든 되게 직관적이어야 되니까. 어떤 거냐면 좀 화면에 보시면 힐링 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이시죠? 이 힐링 앱이라고 하는 거는 무료거든요. 무료인데 여러분이 고민 있을 때 활용하시면 되게 좋은 앱이에요. 이 힐링 앱이 좋은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고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적어요. 보통 우리가 왜 고민이 있으면 왜 그 비행기 종이에다 이렇게 적은 다음에 비행기 접어서 이렇게 날리잖아요. 내 고민이나 불안 같은 거 없어지라고. 그거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여기다 글을 적고 날려보내게 하면 비행기가 날아가죠.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한테 편지를 쓸 수 있어요. 미래의 나한테.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이제 그게 열려지는데, 그 전에까지는 여러분이 쓴 거를 못 봐요. 못 보는데,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보내면 일주일 있다가 그 편지가 저한테 와요. 알람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으로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열어보면 내가 그 당시에 이런 고민을 했었구나 라고 하는 것 등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처음에 어떤 얘기 드렸냐면, 불안의 원인이라던가 아니면 그 불안의 원인의 끝을 한번 보겠다고 했었잖아요. 그 고민들에 대해서 한번 적어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걸 적어서 한번 일주일 있다 또 그거 생각한 다음에 다시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가 봐도 객관적인지 아닌지 읽어보면서. 그래서 맨 나중에 이제 이거 보내고 나면 나중에 이제 이게 자기가 보냈던 어떤 그
메시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이게 누적된 거를 시간순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계열로. 그러니까 되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사항들을 보시면. 자, 오늘 이것을 설명을 마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퇴사로 인한 어떤 불안이라든가 고민 같은 것들이 하루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